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봉육효의 저자 매봉 안성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신 것들 같이 읽어보면서 이야기 나누고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부에 앞서서 정원재님께서 소중한 자율수강료 10만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정원재님 소중한 자율수강료 10만원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질문을 별로 안 하셔가지고, 그래서 공부를 좀 뜨문뜨문 하시나 싶었는데, 다른 분들의 질문에 대한 피드백 영상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또 자율수강료를 이렇게 후원해 주셨네요. 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댓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봄바람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알쏭달쏭했던 태세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왕의 자리가 주는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 영상을 통해서 새삼 느끼게 되네요. 긴 시간 귀한 말씀 오늘도 감사합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태세 참고에 관련된 봄바람님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업로드 해드렸죠. 어느 때 태세를 보는가, 안 봐도 괜찮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드렸어요. 그래서 태세는 마지막으로 쓰는 히든 카드다라는 제가 표현을 썼습니다. 네, 공부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에 GHK님 열정 가득한 해설 진심 감사합니다. 네, 어저께 제가 업로드 해드렸던 관효의 징조 그 제이훈님의 질문이 이제 많아서 그걸 하나하나 다 짚어가면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열정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 매봉육효 책의 그 서문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써놨고, 그리고 이 유튜브를 통해서도 영상 초반에 초창기 때 여러분들이 육효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피드백을 요청하시는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다 답장을 해드리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그냥 약속을 지키는 것 뿐입니다. 제가 한 약속에 대해서 그 책임감을 가지고 약속을 지키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매봉육효 책을 통해서 육효를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이나 혹은 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육효를 공부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육효를 제대로 배워가시길 바라는 마음, 그리고 잘 되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잘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배가 아프고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예. 언젠가 일전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다 사람마다 다 자기 그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육효를 잘 제대로 알아가시고, 그리고 저의 기술을 본인이 나름대로 빼갈 거는 다 빼가시고 그러셔도 괜찮습니다. 예. 다 자기 그릇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서운해하고 그럴 것도 전혀 없고요. 저는 단지 그냥 육효를 제대로 공부하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한 약속을 여러분들한테 한 약속을 지키는 거고요. 앞으로도 제 건강이 허락하는 한 약속을 지킬 테니까 열심히들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GHK님도 종종 이렇게 댓글 자주 남겨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이훈님,
질문한 점괘가 많았는데 자세하게 답변을 너무 잘해주셔서 여러 번 돌려보면서 공부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관효의 징조에 관련돼서 어제 올려드린 영상에서 이제 뭐 질문이 예, 많다면 많은 거죠. 예. 네, 괜찮습니다. 근데 저를 통해서 육교를 제대로 공부하시기만 하면 저는 바랄 게 없습니다. 앞으로도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질문해 주시고요. 그리고 누차 말씀드렸지만 점괘를 가지고 예시를 들어서 질문해 주시는 것이 공부하시는데 수월하실 겁니다. 저 편하자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도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점괘를 가지고 공부하는 게. 이전에 그 다른 영상에서도 제가 한번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매봉 육효가 다른 육효 책과 다른 육효 책과 다른 점,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매봉 육효 책은 전부 다 100% 결과가 나온 것들, 손님이 결과를 정확하게 알려준 것들만 추려가지고선 제가 책으로 엮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드리는 점괘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질문하신 거 말고 제가 알려드리는 거, 그것들은 다 점괘의 결과가 나온 것들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공부가 되는 겁니다. 결과를 알고 있어야 공부가 되는 거지, 결과를 모르는 채 공부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요청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시를 가지고선 질문을 하시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제가 갖고 있는 점괘의 결과들, 그것이 이제 매봉육효 책에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나 많이 쌓여 있겠습니까? 제가 추후에 한번 제가 제 점괘, 지금은 이제 그 컴퓨터에다가 이제 엑셀 파일로 제가 정리를 해 놓기는 하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노트에다가 다 정리를 해 놨었어요. 언제 한번 제가 시간 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점괘들을 얼마나 많이 제가 점괘를 쳤겠습니까? 그리고 그 손님들한테 무료 상담 기회를 주면서까지 그 결과를 알아내고 그것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 결과를 알고 있어야지만 정확한 공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시면서 공부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스스로가 쓸데없는 점을 치지 마시고, 쓸데있는 점을 치셨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결과를 잘 메모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공부가 되는 거예요. 자, 앞으로도 제이훈님 뭐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이훈님의 이제 질문이에요. 육수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3번 우려점 점괘 지화명이 지뢰하풍 갑진년 개유월 정축일, 이 점괘예요. 어저께 그 관효의 징조라는 영상에서 이제 다뤘던 점괘입니다. 자, 관지세하고 스스로 동한 해당 점괘에서만 육수의 쓰임에 대해 언급하셨는데, 예전 영상에서 보통 육수는 모르는 사람에 대한 점괘에서 사용한다고 설명하셔서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이거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육수라는 것은 어떤 점괘든지 다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는 100% 반드시 육수를 사용하는 케이스가 내가 잘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겠죠. 어떤 뭐 여자 손님이 오셔서 요번에 뭐 소개팅을 해서 어떤 남자를 하나 만났는데
괜찮은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많아요. 여러분들이 현재 그 현업에서 영업을 하신 분이시라면 이런 점괘를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특히 타로점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손님들 굉장히 많습니다.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상대의 속마음이 어떤지 이런 걸 묻는 경우죠. 저는 그런 경우에는 100% 육수를 사용을 합니다. 반드시 봐요, 육수를. 상대방 응효에 대한 육수가 뭐가 임했는지 반드시 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다른 점괘들, 다른 점괘들에서는 사실상 육수를 그렇게 많이 참고하지 않아요. 많이 참고하지 않고 이제 어떤 경우에 참고를 하냐면, 예를 들자면 뭐 이 점괘를 가지고 그냥 얘기를 할게요. 이거는 뭐 6월에 정축일인데 정축일이 아니라고 가정을 하고, 뭐 자일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자일. 자, 그러면 이 세효가 힘이 없죠. 월과 일로부터 생조받는 게 없어서. 자, 근데 이 점괘의 질문이 뭐 사고수가 있겠는가? 자, 그런 우려점이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면 월과 일로부터 생조를 받는 게 없어서 힘이 없는 세효가 되죠. 자일이라고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세효가 의지할 데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변효가 힘없는 변효가 회두생을 해주는 것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힘이 없어가지고 생조받는 것도 없고, 그리고 상황이 좋지 못한 흐름으로 흘러가는 이런 점괘, 이럴 때는 최악의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육수를 참고를 하는 거예요. 육수를 반드시 따진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연로하신 부모님께서 갑자기 뭐 복통을 호소하거나 심장이 아프다고 그러면서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예를 들면 그런 경우에 만약에 이런 점괘를 얻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무동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냥 보는 거예요. 그리고 6월이 아니고 뭐 인월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리고 정축일이 아니라 그냥 자일이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럼 이 부효가 용신인데 월과 일로부터 생조받지 못해가지고 힘이 없지요. 그러면 기댈 데가 뭐가 있어요? 기댈 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월과 일로부터 생조받는 것도 없고, 그리고 뭐 동한 것도 없어요. 네. 그래서 부효는 또 공망에 임해 있어요. 이렇게 최악의 상황으로 갈 때, 그럴 때 육수를 한번 슬쩍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려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뭐 질병에 관련된 우려점이 될 수도 있고, 뭐 예를 들면 미성년자 자녀가 가출을 해가지고 자녀에 대한 우려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건강에 대한 우려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갑자기 사고가 나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가서 그렇게 되는 어떤 우려점이 있는 거고, 종류는 많아요. 그런데 저는 우려점이라고 해서 뭐 육수를 참고하고 말고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해당 용신이 월과 일로부터 생조받는 게 없으면서 기댈 데가 아무것도 없을 때, 그래서 최악의 상황이구나, 해당 용신이 이 점괘에서 최악의 상황이구나 할 때 육수를 슬쩍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해당 육수가
저는 뭐만 본다 그랬어요? 청룡하고 백호하고 등사 이 세 가지만 참고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외에 세 개는 참고를 안 합니다. 저는. 그래서 청룡하고 백호하고 등사 이 세 가지만 가지고 육수를 슬쩍 살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최악의 상황인데 더 최악으로 갈지 그것을 이제 육수를 보고 슬쩍 참고를 하는 거고 그 참고한다는 의미가 반드시 육수를 살핀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육수를 반드시 참고하는 것은 대인점, 사람과 사람에 관련된 하지만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옆집 뭐 아저씨라든지 뭐 앞집 누나라든지 뭐 뒷집에 뭐 동생이라든지 동네 사람 뭐 서로 인사하고 지내면서 뭐 오랜 시간 동안 알고 지낸 사람들 그리고 뭐 선후배 직장 뭐 동료 이런 사람들은 육수를 살필 필요가 없죠.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 대인점이라는 것은 내가 잘 모르는 상대방 그런 상대방에 대해서 대인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그 사람은 나에 대해서 어떤 공격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선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 이런 점괘를 볼 때 그 상대방에 대한 육수를 참고한다는 거예요. 저는 100% 참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닌 다른 점괘라면 그 어떤 점괘라도 저는 육수를 잘 참고하지 않아요. 하지만 예외의 경우 이 점괘에서 해당 용신이 진짜 기댈 곳이 없고 점괘가 최악으로 나타나인 경우 그때는 그냥 육수를 쓱 한번 살펴본다라는 의미예요. 육수가 전부가 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참고만 한다. 이것이 더 최악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그래도 희망이 보이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슬쩍 육수를 참고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 없으시길 바랄게요. 육수를 무조건 참고하시는 분도 계셔요. 예, 그리고 6개의 육수를 다 참고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저는 3가지만 참고합니다. 청룡하고 백호, 등사. 그 이유는 제가 뭐 따로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냥 저의 노하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랜 경험에 의한 노하우로 그 3가지만 살펴도 되더라 라는 거죠.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또 한 가지 제가 추가적으로 드릴 게 뭐냐면 이전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다른 육효를 하시는 선생님들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육효를 공부하시는 분들 하고 저의 차이점 다른 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점을 보고 또 간단하고 명료하게 해단을 한다 이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그리고 다른 육효를 하시는 선생님들하고 저하고 차이점이란 말이에요. 다른 분들 보시면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해단하는 거 굉장히 복잡하게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하죠. 간단 명료하게 하죠. 그게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제가 쌓아온 점괘의 결과물들 그것들을 전부 다 복기를 하면서 정리를 해놓은 그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육수를 저는 청룡하고 백호하고 등사만 참고한다고 그랬어요. 나머지는 참고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나머지를 참고 안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공부할 것이 그만큼 줄어든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만큼 빠른 길을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의 그 육효 해단 방식을 쭉 따라서 공부를 하시면서
계속 공부를 해 나가실 선생님들이시라면 그러면 청룡하고 백호하고 등사 요 세 가지만 중점적으로 공부하시고 살펴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제가 그냥 허무맹랑하게 요 세 가지만 공부하고 말아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나름의 그 노하우가 있고 그리고 결과를 가지고 정리를 해 놓은 것들이 뚜렷하게 나타난 징조와 그 결과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청룡, 백호, 등사 이 세 가지만 참고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빠른 길을 알려드리는 거고 복잡하게 해단할 것이 없다. 간단 명료하게 하면 된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물론 뭐 주작, 구진, 뭐 현무 공부하실 분들은 하시면 돼요. 그건 저하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다 공부하시겠다는데 제가 공부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공부하실 분들은 공부하시면 돼요. 그런데 저는 청룡하고 백호, 등사 이 세 가지만 가지고 판단을 한다. 라는 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육수는 세 가지만 저는 참고를 합니다. 그리고 대인점에서만 주로 판단을 하고 대인점이 아닌 내가 잘 모르는 사람에 관련돼서 점치는 경우가 아닌 다른 모든 점괘에서는 점괘 자체에서 나타난 용신이 최악의 경우로 달려가고 있을 때 그럴 때 그냥 육수를 쓱 본다는 얘기예요. 육수를 무조건 살핀다가 아니라 쓱 그냥 참고만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뭐 오늘은 질문이 더 없으셔가지고 여기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육수에 대해서 제이후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뭐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또 댓글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내일이 이제 한글날이죠. 네, 한글날 그 공휴일이 돼요. 그래서 저자 사인본은 그 이미 제가 오늘 사인을 해놨고요. 오늘은 제가 우체국을 갈 시간이 안 돼가지고 못 가는데 목요일이나 금요일날 제가 보내드릴 거예요. 예. 사인은 오늘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뭐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가끔 이렇게 뭐 짧게 공부하는 시간도 있어야죠. 너무 제가 거의 뭐 매번 뭐 4, 50분, 1시간 가까이 원테이크로 영상을 녹화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뭐 긴 시간 공부하시는 게 힘드실 거예요. 예. 가끔 이렇게 짧게 하는 날도 있어야죠. 예.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정원재님 소중한 자유수강료 10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무불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